자,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요, 대전화 콘덴서 방전기 제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입문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전화 콘덴서 방전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뭐 대전화 콘덴서 방전기는 완성품을 인터넷에 팔기도 하지만은 보통 이제 뭐 공부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이 한다 그러죠. 자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보면 이제 완성품이 나온 것도 있고요. 릴레이를 이용해서 대전화 콘덴서 방전기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시멘트 저항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릴레이를 이용해서 많이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전화 콘덴서 방전기는 이제 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수리를 위해서, 그죠? 수리를 위해서 이제 수리가 들어오면은 220V를 인가해서 2차식 전압이 나오는가를 먼저 측정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220V 전원 코드를 빼고 뭐 수리한다고 만졌다가 대전화 콘덴서에는 그 DC 전압이 충전돼 있죠. 그죠? 어느 시간이 지나야 방전이 되는데 거기 만져서 감전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저도 초보 시절에 많이 그랬지만, 물론 뭐 이 전압이 300V 이상이지만은 전류가 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감전되더라도 그냥 뭐 깜짝 놀랄 정도지, 무슨 뭐 사람이 뭐 죽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죠? 전류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전원 코드를 빼고 나서는 반드시 우리가 머릿속에 익혀야 될 것은 뭐냐면, 충전된 대전화 콘덴서를 이런 방전기로서 방전을 해야 그죠? 우리가 수리할 때 감전의 우려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몸에 감전이 돼서 좋을 것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어떤 간단한 지그를 만들어서 방전하는, 그죠? 그런 이제 그 자작하는 방법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예전에는 이런 게 없을 때는 이제 그 수리처보나 뭐 좀 수리하시는 분들 보면 그 일자 드라이버 가지고 대전화 콘덴서를 그냥 방전시키면 팍 하고 그냥 반짝한 불이 나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쪽의 소자가, 그죠? 손상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권장은 아니죠. 그죠? 물론 뭐 다 그러진 않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이런, 그죠? 전자회로를 이용한 방전기보다는 릴레이 하나이죠. 여기 지금 400원인가 아마 300원인가 할 텐데, 그런 걸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기 전에 여러분들 제 모니터 실무 과정을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은 강의를 들은 사람은 이해가 좀 되겠지만, 자, 우리가 220V를 인가하게 되면 라인 필터를 통해서 브리지 다이오드를 통해서 여기 대전화 콘덴서에 310V가 충전이 됩니다. 310V가 대전화 콘덴서에. 근데 이제 우리가 수리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꽂았다가 2차식 전원 안 나오니까 수리를 해가지고 여기서 코드를 뺐단 말이죠. 그래도 얘는 310V가 충전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방전은 돼요. 금방 방전이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좀 시간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여기를 만졌다가 감전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충전되고 있는 겁니다. 220V 집어넣는데 왜 310V가 충전이라고 잠깐 묻으시는 분이 있는데, 전기전자 기초과정을 안 들어서 그래요. 220V라는 것은 우리 시료치입니다. 시료치. 그죠? 근데 교류는 최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최대치 값이 여기 충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료치 곱하기 루트 2, 그죠? 1.414를 곱하면 310V가 여기 충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료치의 그 루트 2를 곱한 값이 최대 값이다. 이렇게 보통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 립스보드, 모니터 립스보드를 보면 여기 대전화 콘덴서죠. 보통 뭐 82 마이크로 450V 이런 내압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기 충전이 돼요. 그죠? 전해 콘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겠죠. 그래서 220V를 코드를 빼고 여기를 재면 이 300 몇 볼트가 계속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서서히 뭐 전기가 빠지겠지만, 자, 이렇게 돼 있고요. TV형 SMPS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니터는 오토 방식이에요. 220V를 꽂으면은 계속 그 전기가 공급돼서 그 오토 방식으로 나오지만은, 그죠? 이 TV SMPS는 뭐냐면 220V 전원을 인가하면 지금 요 회로에서 보듯이 요렇게 지금 브리지 다이오드를 통해서 요게 지금 310V가 딱 충전이 돼요. 그죠? TV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탠바이 방식으로 했죠. 예를 들어서 리모컨에 파워온 스위치를 누르거나
아니면 TV 프론트 패널에 있는 파워온 스위치를 눌렀을 때 스위칭 신호가 메인 전원 스위칭 신호가 이제 그 TR과 포토커플러를 공조해서 스위칭 신호가 들어가서 메인 전압을 기동하는 거죠. 메인 전압을 기동했을 때 우리가 모니터하고 틀리게 TV는 PFC 회로하고 공진 회로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칭 신호를 받아서 이제 PFC 컨트롤러에 VCC가 공급되면 얘가 펄스 발전해서 FET를 통해서 그죠? 이 콘덴서에 하나의 그 전압을 갖다 승합을 시켜주는 기능을 우리가 PFC 기능이라고 그런다. 그죠? 그래서 PFC 회로를 전력 효율 교정 회로 내지는 역률 보상 회로라고 얘기하죠. 왜냐면 TV는 전기를 많이 먹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모니터용 SMPS 같은 그런 우리가 SMPS를 썼다가는 TV가 기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메인 스위칭 그 신호를 받아서 이제 이 PFC가 동작해서 1차적으로는 이제 전원을 꽂으면은 310V가 충전됐다가 그죠? 파워온 시그널을 주게 되면 그죠? 스위칭이라 동작이 돼서 이 PFC가 동작돼서 이 콘덴서에 400V 이상이 승합돼서 다시 재충전이 되는 거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전압이 더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리하기에서 220V 코드를 빼고 방전을 시키지 않으면 여기다 잘못해서 됐을 때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수리할 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한번 감전 당해봐야 그 실력이 는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글쎄 뭐 감전해서 좋은 건 하나도 없고 기분이 나쁘죠. 한번 감전되면 승질이 많이 나요. 그죠?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꼭 방전을 시키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뭐 자꾸 뭐 TV 쪽에 문의하시는 분 있어요. 아, 왜 400V 이상이 충전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모니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틀리죠, 당연히. PFC하고 RC 회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즉 PFC 역률 보상 회로, 즉 전력 효율 교정 회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더 승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가 400V가 여기 충전이 되죠. 그죠?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냐면 릴레이를 이용해서 그죠? 대전압 콘덴서 방전기를 제작하는 테이블을 말씀드릴게요.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릴레이를 팔아요. 그죠? 12V 짜리 그 핀이 5개 있는, 여기 핀 5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 있는 5핀짜리를 사든 4핀짜리를 사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12V 5핀짜리 릴레이를 하나 사시고요. 또 인터넷에 보면 이 핀셋 타입의 프로브가 있어요. 그죠? 요런 걸 하나 구입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여기다 부착하기 위해서, 지지대에 부착하기 위해서 그루건이 필요하겠죠. 그죠? 요런 거는, 요 핀셋 타입 프로브는요, 우리 테스트하게도 연결을 쓸 수가 있습니다. 칩저항 같은 거 잴 때 집게 형식이니까, 그죠? 옛날에 저에게 뭐라 스마트 트위저 얘기 있었죠? 그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편하죠? 그죠? 자, 스마트 트위저는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찍는다 그랬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찍어서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는 거다. 그죠? 측정을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요런 것도 핀셋이면 요런 것도 이렇게 집게로 찍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대전압 콘덴서 릴레이로 만드는 사람은 보통 테스타 리드봉 2개 가지고 이렇게 갖다 이렇게 대죠. 불편하잖아요. 하지만 요런 형식은 이 집게 형식이다 보니까,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이렇게 딱 대면 방전이 된단 말이죠. 요게 낫겠어요? 테스타 리드봉 갖고 2개를 갖고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쓰는 게 상당히 편하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요거는 이제 뭐 이런 거 용도로 쓰지 않더라도 이 테스트하기에 얘 프로브를 꽂아서 우리가 그 칩장이나 치콜이나 뭐 이런 걸 지을 수가 있죠. 또는 것은.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예전에 몇 개를 구입을 해 놨는데 지금 이게 지금 시중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런 게 좋아요. 그죠? 쓰기가. 그래서 이제 요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를 좀 하시고요. 자, 제작방은 뭐냐면 이게 지금 핀이 지금 5개가 있죠. 여기 2개가 있고 이렇게 3개가 좀 약간 오피스가 돼 있어요. 요 3개 핀을 잘라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핀셋 타입의 프로브 리드선을 갖다가 얘 땜질하기 위해서 이걸 잘라버려야 되겠죠. 적당한 길이로. 그래서 이렇게 잘라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개의 선을 갖다가
뭐 극성에 관계없는 거죠. 그죠? 요 잘라 두 개의 핀이 남았죠. 거기다가 납땜을 하고, 그죠? 수축 튜브를 또 감전되지 않게 수축 튜브를 쌓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걸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제 이 핀셋형 그 프로브 그 상단에, 그죠? 얘가 이제 움직이지 않게끔, 그죠? 글루건으로 얘가 고정시켜주면 되겠죠. 그죠? 고정시켜주면. 일체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대전압권 내에서 방전기가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실물 타입을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여기 찍으면 편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맨 위에, 그죠? 맨 위에다가 이렇게 수평을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는 게 편하죠. 그래서 요 12V 요 1레인은 여기다 또 공교롭게도 여기하고 정확하게 또 맞습니다. 이게 여기하고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크기도 크지 않고, 그죠? 크기도 크지 않아요. 이게 작잖아요. 자, 제 손톱하고 비교한다면, 그죠? 예, 뭐 이렇게 작아요. 그죠? 작습니다. 그 여기하고 이게 딱 공교롭게 맞더라고. 이렇게 편하잖아요. 이렇게 찍기에.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것도 이렇게 이걸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SMP에서 수리할 때는 이제 우리가 참 주의를 해야 될 그런 것들은 이제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그런 이제 데콘을 갖다 우리가 방전시키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그죠? 근데 이제 모르고 이제 한번 감전돼 가지고 깜짝 놀라면 그때부터는 막 겁이 나서 어떤 분은 만지기도 싫어하고, 그죠? 뭐 그러신 분도 있어요. 겁나 이러신 분이 있는데, 뭐 누가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그 감전돼 봐야 뭐 고수가 될 수 있어. 감전도 한번 뭐 전기도 한번 먹어봐야지. 뭐 그런 옛날에는 뭐 그 기술 배우는 사람한테 뭐 그런다. 감전 한 번씩 일부러 당해볼까 막 그런 예도 있었다고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않고 거기 하면 그 측정해봐, 손으로 한번 대봐, 뭐 그런 적도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난치려고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거는 대전압권 내에서 있는 것은 전압은 400V 뭐 TV 되지만은 전류가 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뭐 그렇게 뭐 약간 찌릿할 정도지 이렇게 뭐 우리 220V 만들 때 그런 정도의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자, 대전압권 사용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220도 빼야죠. 이제 우리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꽂았지만, 그죠? 다른 쪽 측정하기 위해서는 220V를 빼야 되겠죠. 뺀 상황에서 얘를 이제 전기가 들어있는 대전압 콘덴서에 있는 요걸 다 방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때는 릴레이를 양쪽에다 갖다 댑니다. 그죠? 뒤집어서 안 해도 돼. 회로에다가 안 해도 됩니다. 그죠? 귀찮잖아요. 그죠? 얘는 뭐 옆으로 삐져나갈 염려가 없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이걸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리드선 두 개 있을 때는 쇼트가 될까봐, 그죠? 어떻게 얘를 측정을 했냐면 이게 만약에 립스보드다 그러면 여기다 측정했을 때 리드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잘못해서 쇼트 될까봐 그래서 이 뒤집어가지고 여기다가 양쪽에다가 이 그 테스터 리드봉 두 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저 핀셋형 그 직계 타입 같은 경우는, 그죠? 직계 타입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물려도 되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다 바로 이렇게 물리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뭐 이렇게 보면 여기다가 이 쇼트 될 염려가 없죠. 요렇게 딱 되면, 그죠? 이렇게 되면, 그죠? 이렇게 되면 되니까 쇼트 될 염려가 없겠죠. 요 앞에 핀도 이렇게 작기 때문에, 그죠? 그럴 염려는 없겠죠. 그래서 그냥 앞에다 측정하랍니다. 앞에다 놓고 그냥, 그죠? 뒤집고 뭐 이것도 귀찮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방전을 시키더라도 완전하게 방전되지는 않아요. 그죠? 테스트하기로 재면 뭐 5V에서 12V 사이에 그 전압이 충전돼 있어요. 그거는 만지더라도 전기가 안 오르죠. 그런 것들은. 그죠? 우리 뭐 저 여기 12V 립스보드 2차 측에 보면 12V 나오는데 12V 손으로 되면 전기 오릅니까? 안 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하지만 이제 100V 이상 되면 저 감전이 되죠. 자, 모니터는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는 거고요. 뭐 TV용도 마찬가지예요. TV는 이제 PFC가 동작해서 400V 이상 여기에 충전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것도 방전을 시키고 나서 재면은 보통 6V에서 한 14V, 15V까지 잔류가 남아 있어요. 뭐 더 오래 되고 있으면 더 방전이 되겠지만
그죠? 그 정도까지는 뭐 한 3초 정도 되면 되니까 그 정도 이상은 뭐 시간 낭비죠. 뭐 그 정도는 우리가 감전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방전을 안 시키고 우리가 또 점검을 하기 위해서 잘못 여기 만졌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주. 그죠? 또 옛날에 그 인버터 쪽에 모르고 그 저기 그 커넥터 쪽에 우리가 지금 고주파 트랜스 그죠? 2차 측에 커넥터를 이렇게 모르고 만졌는데 그죠? 뭐가 따끔해요. 그죠? 뭐 주사 맞는 거죠. 그더니 조금 있다가 뭐 비계 타는 냄새가 난단 말이죠. 이 뭐야 그러면 거기다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따끔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탄내가 나요. 손이 이게 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큰 문제는 없겠죠. 자, 모니터 한번 실질적으로 대전압권 내에서 방전기를 한번 사용해 봤어요. 실질적으로. 자, 220V 전원 인가합니다. 여기를 측정하게 되면 이거 충혈 조심해야 되죠. 이거 쓸 때 리드봉 쓸 때는. 자, 그럼 한 300V 이상이 충전이 되죠. 왜? 220V까지 루트 1을 하는 최대치 값 때문에 310V가 충전이 된다. 자, 이제 이 전원을 껐어요. 자, 방전을 시켜야 되겠죠. 2차 측정을 하기 위해서. 그죠? 방전이 됐어요. 한 3초 정도 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하기로 한번 측정해 봤어요. 잔류 전류가 얼마 남았나. 했더니 한 12V가 남았네. 이거는 뭐 감전되지 않는 전기죠. 자, 이제 신형 전자회로를 이용한 그 방전기를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방전기. 전자회로 같은 거는 LED가 있어서 전기가 빠지는 게 LED로 표시가 돼. 밝다가 점점 어두워집니다. 자, 요런 식으로. 여기 LED가 이거 보이죠? 꺼졌으면 다 방전된 거예요. 하지만 얘도 재면 5V 이상이 나온다면 잔류전기가 남아있어요. 완전하게 빠지지는 않는단 말이죠. 3점 몇 V가 남아있네요. 그죠? 뭐 12V 이상 뭐 20V 이하는 관계없겠죠? 자, TV입니다. 전원을 인가했어요. PFC까지 동작시켰어요. 스위칭 신호가 들어가서 메인 전압이 기동했습니다. TS타를 재니까 뭡니까? 400V 가까이 나오죠. 왜? 승합이 됐어요. PFC, 전력 효율 보상 회로가 동작이 돼서 됐습니다. 자, 전원을 껐어요. 방전을 시켜야 되겠죠? 한 3초간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테스터로 한번 측정해 본 거죠. 잔류 전류가 얼마나 남아있나. 한 14V. 뭐 이것도 뭐 우리가 감전되지 않는 전기죠. 자, 이제 신형, 그죠? 전자회로를 이용한 대전압권 내에서 방전기를 한번 이용해 봤습니다. 자, 전원을 인가했어요. 전압을 똑같이 한번 재봤습니다. 뭐 400V 이상이 당연히 나오겠죠. 요거는 제가 공부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잘못하면 되면 쇼트 돼버리죠. 조심하셔야죠. 자, 전원 220V를 뺐어요. 자, 신형으로 한 방전을 시킵니다. 이 좋은 게 뭐냐면은 LED가 들어와요. 이 서서히 이게 전기가 빠지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자, 이상해서 잔류 전기를 한번 재봤어요. 얼마 있나? 자, 6V 정도 남아있네요. 뭐 이렇게 릴레이를 쓴 거나, 그죠? 이거 쓴 거나 큰 차이는 이렇게 없죠?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라도 또 스트레스 안 받기 위해서 꼭 방전을 시키고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까 그 릴레이하고 그죠? 핀 집게 형식의 그 프로브를 여러분들 구입해서 간단한 사용 방법은 그죠? 예전에 뭐 카페 오면 문의도 오더라고. 어떻게 만들어요? 뭐 220V 전구를 갖다 연결해서 쓸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릴레이를 많이 해서 쓰는데 뭐 보통 만드는 사람 보니까 릴레이를 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 뭐 계전기 쓰는 그런 큰 걸 쓰는데 그런 거 쓸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아까처럼 그죠? 손톱만한 거 있죠? 그죠? 엄지손톱만한 그런 거 정도 쓰면은 크기도 작고 사용하기도 좋고 편합니다. 그죠? 자, 오늘은 대전압 콘덴서 방전기를 우리가 다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되었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